안녕하세요. 아파트 싸게 사서 비싸게 다시 파는 아싸리판 TV입니다. 요즘 부동산 상황 뭔가 이상하고 싸한 느낌 없으세요? 강남 3구는 벌써 신고가를 넘어 최고점 대비 15% 이상 올라 연일 신고가 행진 중이고, 이제는 한강벨트인 마용성 광진을 지나 동작, 양천 그리고 경기도 상급지인 과천 분당으로 온기가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정부는 지금 뭐하고 있죠? 기준금리 인하 시기에 5월엔 0.25% 인하를 통해 기준금리가 2.5%로 유동성이 풀리기 시작하는 초입에서 전국민 소비 쿠폰을 나눠주겠다고 하고 최저임금 14.7% 인상 추진 중이고, 게다가 민생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1인당 최고 50만원씩 돈을 더 풀겠다라는 정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쯤 되면 누가 봐도 돈이 너무 많이 풀리게 될 것이란 생각이 들 겁니다. 시장에 돈이 너무 넘칠 것 같다라는 생각, 인플레이션에 의한 물가 폭등, 솔직히 저도 이거 좀 무섭습니다. 이게 단순한 경기 부양이 아니라 자산 거품을 다시 만드는 신호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 기억하시죠? 재난지원금 초저금리 최저임금 급등, 결과는 뭐였습니까? 집값 폭등. 지금 이재명 정부 그 판박이처럼 보이지 않나요? 이럴 때 우리같이 서울 강남 3구, 마용성, 경기 대장 아파트를 사지 못하는 흑수저 출신들은 그냥 이 유동성장을 지켜보기만 해야 될까요? 아니요. 우리도 이 시장에 참여하고 이 시장에서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과 같이 금리 인하 시기에 전통적으로 경기 부양 정책을 하는 진보 정권이 들어선 지금 내 현금이 인플레이션에 의한 현금 쓰레기가 되지 않도록 본인이 살 수 있는 최상위 지역인 본인만의 강남을 찾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서울 상급지가 급등하는 시점에 서울과 경기의 중하급지를 왜 주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수치와 데이터를 통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잠깐! 이 채널은 서울과 수도권 및 전국 주요 지역의 부동산 지표를 최소 한 달 만에 공유해드리는 채널로서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본인의 지역의 부동산 흐름을 정기적으로 저와 같이 공부하여 10년 일찍 부자가 되시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금리 인하기와 진보정부의 부양책으로 인한 유동성 증가로 자산 가격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고인플레이션에 대비하라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기의 금리 변동 그리고 경기 부양책과 현 이재명 정부의 금리의 흐름 및 경기 부양책을 비교하여 부동산의 미래를 예측해볼 예정입니다. 둘째, 캔틀런 효과로 인해 상급지 상승 이후 하급지 반등은 필연적이기 때문에 최상급지인 강남을 매수하지 못한 대한민국 일반적인 분들께서는 본인의 투자금에 맞는 본인만의 강남을 찾아라입니다. 서울 및 서울의 상급지와 상대적 하급지를 나눠 집값이 움직이는 순서와 상승률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 시기의 부동산 지표로 알아보고 이재명 정권에서의 부동산 흐름을 예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세 설명 들어갑니다. 따라오세요. 슈! 자, 오늘의 첫 번째 주제인 이재명 정부 기간 중 유동성 증가에 의한 실물자산, 즉 아파트의 가격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저는 기준금리와 정책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서울과 경기도의 집값 상승의 근본은 바로 돈의 유동성입니다. 정말 유동성이 높으면 서울 집값이 오를까요? 또 아는 척하고 지나가야 속이 시원한 성격이라 아는 채 해보겠습니다. 이 자료에서 M2분의 M1은 단기 유동자금이라는 건데 간단히 돈이랑, 즉 적색의 그래프를 유동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서울의 지난 40년간의 부동산 데이터에서 이 유동성의 평균은 파란색 점선의 28%이며 그 이상일 때 즉 유동성이 큰 기간인 파란색 실선 영역에서는 검정색의 서울의 집값은 어떤가요? 상승하고 있는 게 보이나요? 그럼 이제는 유동성의 기준점 이하일 때 녹색의 영역에서는요? 하락 또는 보합이고요. 보이시죠? 이해가 필요하니 자세히 한 번 더 봐보세요. 그럼 25년 6월 현재는 어떤가요? 유동성이 기준선 이상인 파란색 영역 안에서도 빨간색의 그래프가 머리를 살짝 쳐들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현재는 유동성이 높은 영역이면서 또 유동성의 추세가 하락을 멈추고 상승의 초입에 있다는 겁니다. 사실 뒤의 내용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앞으로 유동성이 추세적으로 상승한다면 더 이상 서울 경기도의 집값에 대한 이야기는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논리적으로 유동성이 추세적으로 상승할지에 대해서 증명은 해봐야겠죠. 유동성 예측을 위해서 과거 문재인 정부 시기의 금리의 변동과 정부 정책을 현 이재명 정부의 상황과 비교하여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서울, 경기,
인천시의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의 매매지수 즉 집값의 상승률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17년 5월부터 재임하여 22년 6월에 임기가 만료되었는데요. 서울 경기의 집값은 우상향하였습니다. 그는 취임 이후부터 진보정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유동성 증가를 만들었는데요. 복지, 일자리 예산 확대를 위해 2017년에 11조 원의 추경을 실시했으며 20년, 21년도엔 긴급 재난지원금 가구당 100만 원 및 국민 1인당 25만 원, 상생국민지원금을 위한 추경 총 92조를 진행하여 국가 채무 천조를 돌파했습니다. 통화정책은 17년도엔 기준금리를 1.25%로 저금리를 유지하였으며 18년도엔 미국이 2.5%로 급상승을 했지만 우리는 0.5%만 상승하여 1.75% 유지 및 코로나 시기엔 0.5% 초저금리 유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을 역대 정부 최고 상승률 16.2%로 진행하여 유동성 확대를 초래했습니다. 뒤에서 말하겠지만 이재명 정부도 상승률이 역대 두 번째인 14.7% 상승을 통한 시급 11,500원을 검토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 문재인 정부 시기 초반에 유동성이 폭발하며 부동산 상승을 견인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의 이재명 정부의 상황은 어떨까요? 아직 돈풀기가 시작된 건 아니지만 최근 정부 예산 책정 내용을 보면 전 국민 민생지원금 1인당 최소 15만 원에서 50만 원을 나눠줄 계획이고 소비 쿠폰 및 지역 화폐 확대를 위해 2025년 1차 추경안 포함하여 정부 예산 총 30.5조를 검토 중에 있으며 소상공인 자영업자 부채 탕감 관련 25년 1차 추경안 내 2조 8천억 원 규모 탕감 예산 편성,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을 계획하여 현금성 복지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최저임금 인상에 노동계 요구한 기준 11,500원으로 역대 두 번째로 높은 14.7% 인상률이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진보정부는 복지, 민생의 현금성 지원을 많이 하는 특정 때문에 결국 시중에 돈이 풀리는 구조가 되며 거기에 현재 시점은 금리나 사이클에 있음에 따른 유동성은 폭증할 것이라고 분석이 됩니다. 결국 자금은 실물 자산으로 흘러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재산이 쓰레기가 되지 않도록 실물 자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주제인 캔틸런 효과로 인해 상급지 상승 이후 하급지 반등은 필연적이기 때문에 최상급의 자산이 없다면 서울, 경기에서 상대적 하급지라도 본인만의 강남을 찾아라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흐름을 예측해보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 시기의 급지별 부동산 흐름을 보겠습니다. 이 이미지는 최상급지인 서울, 상대적 상급지인 경기, 상대적 하급지인 인천의 매매지수 즉 집값 상승률 그래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전부터 서울 경기 아파트값은 상승하고 있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17년 5월을 0으로 본다면 18년 8월에는 서울이 11.9%, 경기가 2.5%, 인천이 1.3%로 서울은 경기의 약 5배, 인천의 약 11배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22년 6월을 본다면 경기는 서울의 88%, 인천은 서울의 75%까지 도달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 내에서 급지별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이미지는 서울시의 상급지인 강남구, 서초구와 상대적 하급지인 노원구, 도봉구에 대한 문재인 정부 시기의 집값 상승률입니다. 이것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17년 5월을 0으로 본다면 18년 4월에는 강남구 14.5%, 서초구 8.9%, 도봉구 6.5%, 노원구가 6.4%로 서울의 상급지가 먼지치고 나가고 있지만 20년 초 코로나 지원금과 금리 0.5% 초저금리에 의한 유동성 유입으로 인해 14년부터 상승했던 강남, 서초 대비 상승률이 적었던 노원구, 도봉구의 상승이 더욱 컸습니다. 결국 22년 5월 기준 노원구, 도봉구의 상승률이 강남구와 서초구를 제쳐버리는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결국 유동성의 물은 위에서부터 흘러 아래까지 방방곡곡 스며드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지금처럼 서울의 상승이 확인되었다면 서울을 매수할 게 아니라 상대적 하급지인 경기도나 인천의 선호단지를 급매로 매수하는 식의 전략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현 시점 우리는 남한의 강남을 찾아야 되는데요. 서울의 대표 아파트 중 아크로 리버파크의 투자로 매수한다면 35억의 투자금이 있어야 됩니다. 일반인이 이걸 투자든 거주든 매수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 불가합니다. 하지만 상대적 하급지한 상계주공 4단지를 본다면 갭금액 2.2억으로도 매수가 가능하며 서울 상급지가 정고점을 뚫은 것처럼 적어도 정고점까지만 간다고 해도 수익률은 100%로 아크로 리버파크보다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기준금리가 하락 사이클에 있고
진보 정권의 현금성 복지에 따른 유동성 폭발에 대한 기대감은 벌써 서울 주요 지역을 넘어 중급지로 물길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유동성이 폭발하는 시기에는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상급지를 따라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남한의 강남인 상대적 중하급지라도 매수하였고 인플레이션에 대비하자라는 겁니다. 제 채널에서는 서울 상급지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은 돈으로 투자할 수 있는 서울 하급지 및 경기도 중하급지의 부동산 데이터를 매월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고 매월 업데이트되는 부동산 데이터 정보를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